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격파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이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교사 사건 또 무죄가 나왔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고 월요일 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오후에 한 2시 반인가요? 3시 사이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보고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내가 좀 헛살았나? 저도 네. 이제 기자 생활 한 20년 하고 법조도 출입을 했는데 네.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설명문이죠. 네, 설명 자료. 설명자를 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예. 판결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면 물론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존중하지만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관계의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 논리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팩트를 가지고 했는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그렇죠. 어렵게 쓰면 혼나잖아요. 네. 야 이거 뭐야? 예. 말이야 막걸리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 제가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판결이죠. 사실 이제 기사도 쉽게 써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판결문도 쉽게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법 쪽에서. 근데 저도 좀 해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벌금 500을 했는데 예. 거짓말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0분짜리 녹취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전후 맥락이 있잖아요. 그냥 30분짜리 전화만 두세 차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정 연락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고 변론 요지서도 주고 그 이후에 또 진술서 관련해서 첨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는 수많은 이제 그 일타 강사분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주입 교육을 한 거예요. 주입식 교육. 네. 그러면서 이제 논술을 쓴 거죠. 소설을 쓴 건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첨삭 지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뭐 고의가 없다. 저는 이 정도 사법 그 판결문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억지로 경강부회식으로 짜 맞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머리를 탓하다가 네. 지금은 아니다. 네. 왜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패널을 하니까 네. 여야 패널이 입장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디펜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나면 좀 속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 패널 분들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야당 패널 분들한테 했더니 야 우리가 방송에서는 그러지만 유죄래. 내가 이제 동문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뭐 저기 보수 뭐 진보 그런 성향 떠나서 이건 유죄란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유죄구나. 그래서 전 호기롭게 이번에는 집유가 없는 실형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바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표가 선거 직후에 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친명은 끝까지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 뭐 뻔한 얘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고 뭐 역할 분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생각하는 살리는 정치와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크게 이겼으면 중도 외연을 넓히겠죠. 네. 왜 대통령을 타겟팅합니까? 내가 이걸 잘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내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 본인이 알아요. 지은 죄가 많고 1심에서 말했잖아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 1심인데도 불구하고 2심, 3심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현재 법정은 뭐 현실의 법정 2번 남았다고 하지만 전 방점은 뒤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진실과 역사의 법정 네. 맨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최종심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온다. 뭐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결국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내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른바 지지율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 여쭤볼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항소심에서도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재판 지연 전략이 나올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징역형 받은 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해갖고 네. 재판을 지연하자 이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보다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그 민주당 쪽에 배울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절실합니다. 절실하죠. 근데 예. 그 절실함이 이재명을 위한 절실함은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나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화일체를 넘어서 명화일체 네. 이재명 대표의 명자를 빌려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하고 이제 가면 본인들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져요. 네.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사법부가 그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 관련해서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위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배려해 준다? 갑자기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예전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받아들이지 위헌법률 않았죠. 심판 제청을. 예.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사법부가 원칙을 정하면 돼요. 예. 근데 뭔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과 틈을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다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축구를 할 때 중동 축구를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했습니다. 침대 축구. 예. 뭔가 조금 유리하다가 보면 예. 엎어졌잖아요. 예, 누웠잖아요. 누워버렸죠. 근데 지금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운 만큼 시간을 정확히 재서 시간에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나요? 그때 주는 겁니다. 네. 예. 결국 뭐냐면 침대 축구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그와 상관없이 예. 633 원칙을 정해서 하면 돼요. 네.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당이 하는 게 보면 예를 들면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 법 자체를 없애자 그랬잖아요. 네. 예. 공직선거법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죄 부분을 드러내자 그런 개정안도 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부칙을 넣었다고 하는데 부칙을 뺄지 넣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벌금 100만 원 하는데 벌금 1000만 원으로 네, 올리자 네. 딱 그랬고. 높이잖아요. 예. 신박하신 분들.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좀 나오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거 박균택 의원이 한 얘기고, 그다음에 위헌 아니냐는 논의가 개별적으로 있는 거는 사실인데 뭐 공식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건 이건태 의원 얘기고요. 그 정치라는 게 부정을 해도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아예 위헌 법률 심판을 두고는 대놓고 부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 민주당이 좀 패턴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 유형화가 만들어지는데 범죄화 되는데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탄핵 2022년 정권 교체 이후에 5개월 뒤에 10월부터 탄핵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 대선 불복 아니냐? 그랬을 때 이거 개별 의원들이 하는 거다. 네. 우리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라내죠. 근데 지금 탄핵 누구보다도 지금 뭐 요번에 또 무죄 받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의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탄핵의 길에 갔을 때 그 헌재 허들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때우는 거죠. 계속 군부를 때우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어떤 우회적인 꼼수 탄핵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어떤 압박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있을 때 난 아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본받아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안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프레임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이 미룰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판례들이 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기존에 없었던 게 이재명 대표로만 가면은 판례가 새로 나오고 모 전 대법관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법안도 새로 만들고 많은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국힘의 일원으로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사실 이게 사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노골적인 거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저쪽은 넥타이 풀고 소위 말해서 위통 까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뭐 이제 넥타이 잠시 삐뚤어졌다고 하고 소매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뭐 근성이 부족하다, 절실함이 부족하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되 그쪽에 어떤 압력이 되는 거 거의 협박 수준의 사법살인, 뭐 미친 판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위협에 압박에 노출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저쪽이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기는 탄핵을 안 하면 사법 처리돼서 끌려간다.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 제가 볼 땐 진짜 생존 본능이에요. 이거 엄청나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6년도 7년도에 그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기 대선까지 그때 겨울과 지금의 겨울에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야당은 더 빨간 맛이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별의별 할 거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계엄 얘기하잖아요. 계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 처음 얘기했을 때 계엄 이거 뭐 뚱딴지 같은 얘기지.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이 비정상이긴 한데 저쪽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이상하다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 탄핵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탄핵 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또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네. 그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과 또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또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중앙지검 차장단이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상적이라면 기소만 되더라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면 나쁜 놈, 판사가 판결을 해도 부역한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주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미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잘못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데 벌써 9명 플러스 3명 1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얘네들이 방탄연대를 하는데 방탄연대를 누구와 하느냐.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차장 그다음에 차장. 부장검사를 하다 보면 다른 여타의 범죄 수사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든 범죄자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예. 이들과 연대를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요. 처음에 탄핵할 때 판사 탄핵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판사는 그래도 좀 자기네들이 조금 뭔가 존경하는 척, 뭔가 미안한 척, 네. 뭔가 예산도 좀 들려주고. 그렇죠. 네. 자중하는 척. 그렇게 척하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척.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것처럼 지금 판사들도
능멸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도. 저는 그거 알 거라고 보고요. 전 역사라는 게 보면 부침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정반합이라는 어떤 교정의 과정, 수정의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서 앞서 말씀드린 그 1심 위진 교사의 판결, 이거는 판결문을 보면 누구나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2심에서 교정되지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의 큰 역사의 오점으로 남겨질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방탄 연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뒤에다가는 이제 능멸하고 있는 것을 법원도 알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그 1인 정당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단일 대우로 가고 있잖아요. 뭐 친명을 넘어서 거의 1인 정당이다, 뭐 1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전혀 아니죠. 좋은 게 전혀 아닌데, 근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지금 단일 대우가 아니죠.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거 출구를 좀 찾아야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겁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에서 좀 뭐 비판의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그게 본의 아니게 그게 뭐 옳은지 아니면 뭐 게시판 관리의 어떤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봤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묻어두고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 전제가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과를 받아줄 필요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자리에서 뭐 책임지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끌어내리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질 발언이나 그걸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는 어떤 액션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다, 당무 감사다고 떠나서 지금이라도 배우자한테 전화해서 했냐? 그래서 또 안 했다고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물어서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본인의 어떤 한동훈 대표로서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판단이 빠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되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했을 때 보면 뭐 걸 거냐, 나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 걸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원희룡 장관과의 전당대회 때 배우자가 또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 하니까 뭐 실제로 만난 게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렇게 확 했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의혹이 다 사그러졌는데 의외로 이제까지 뭔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더 좀 붙이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더 극대화, 국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10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얘기하고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지금은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법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전공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요즘 뭐 아침 최고일 때마다 이런저런 뭐 충돌 비슷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관련 제2요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본회의 정도에서 재표결이 있을 것 같다고 관측이 되는데요. 뭐 정부는 제3자 추천은 문의만 갖춘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다음에 이제 투표 재표결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건지. 지금 예. 보면 이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표결을 원래 28일 날 네,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로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틈이 보이는데 이 틈이 더 벌어질 거다. 그렇다면 소금을 착착 쳐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올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자중질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살림을 차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예. 주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특검법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제3자 네. 추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우기기 대마왕인 게 제3자 추천이 아니에요. 문의만이죠.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장이 네 분을 추천을 하면 두 명으로 본인들이 추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검을 쇼핑하듯. 이게 무한 리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사법 체계상 보면 사건 관계인이 검사나 판사를 고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서 특검 관련해서 수사하는 그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는 상권 분립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방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솔직하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는 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 수순이라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특검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이자고 하는데 안 모이잖아요. 다 압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그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거를 그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도 하나의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네. 그 하나하나 굉장히 촘촘하게 다 스텝별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뭐 탄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국힘에서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판결을 보시고 네. 보면은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속상한 건 맞지만 2심에서 교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전 그래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쇄신 변화의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그런 좀 거시적 관점에서 요 판결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